자, 각 나이득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들어갑시다. 자, 컷. 안녕, 연한 친구들. 네, 이제 식상한 인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144일 남았습니다. 자, 실전학습 1회 310페이지에 15번부터 17번까지 현대시 들어갈 거예요. 나희덕. 재작년에 수능에 나왔죠? 그죠? 음지의 꽃 수능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전꽃별의시가 나왔고, 대세작가예요. 대세작가. 혹시나 우리 연합인들 중에서 과기대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기대에 국어국문학 교수입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가 다니는 여러분들 연합 선배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 앞에 있잖아. 나이덕 교수 담당 교수 나이덕은 못 찍었고 너무 신기하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들이 찍어간대요. 자, 지금은 이제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여러 겹의 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다양한 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겹의 마음은 적어볼까요? 복잡한 내면입니다. 복잡한 내면. 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저 사람은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좀 약간 생각 복잡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생각 한번 해봐봐. 자, 여러 겹의 복잡한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복숭아 나무는 나는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뭐야? 복잡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복잡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품어줄 마음에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너희 생각해봐. 너희 지금 나 괴로워,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이런 친구 있어. 그럼 너희 어때? 옆에 가가지고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아니지 않아? 어머니가 막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안아줘 이러고 되겠어? 안 되겠지? 얘가 너무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야.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 사람의 그늘이 필요했는데.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거리감이죠. 또한 편견이었습니다. 편견. 어떤 편견이에요? 마음 어지러운 사람한테는 나는 가서 기댈 수 없다라는 편견이에요. 계속할게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자, 흰 꽃과 분홍 꽃, 이게 여러 겹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 겹의 마음. 여러 겹 마음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자, 여기서 그늘은요, 적어보세요. 위로, 포용, 관용이 없을 거라고. 없을 거야. 로, 멀리로 지나쳤을 뿐입니다. 어때요? 이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나는 이 사람은 너무 다양한 색깔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할 거니까 내가 저기 가봤자 그늘에 못 들어가겠지? 라는 편견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제? 소통의 단절입니다. 방금 줄건 거 멀리로 지나쳤습니다. 소통의 단절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말은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얘들아 여러 겹의 꽃을 가지고 있었어. 뭐 꽃이겠지? 여러 겹의 꽃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 그냥 꽃색. 근데 이것을 나는 뭐라고 생각했었어? 이거를 복잡한 내면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복잡한 내면이야. 그런데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늘이 없다가 아니야. 없을 것이다. 없으리라. 라고 생각한 거지. 그늘이 없을 것 같아. 요렇게 생각했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각한 거 있지? 요거는 진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죠? 그래, 요거는 편견이었어요. 나는 눈에 띄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같은 색깔 쓸 거니까 해놓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선생님은 좀 구분하려고 한번 색깔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뭔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화려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뭔가 다가서기 힘든 친구가 나를 품어주지 못할 거라고. 여기서 그늘은 품어주는 거라니까. 품어주지 못할 거라고 선입견 가지지 마세요. 선입견 가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충분히 다가가잖아. 슬픈 내 이유가 뭔지 알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안 돼서 마음이 풍부해서 슬픈 거였단 말이야. 어렵죠? 시가 겉핥기로 대충 공부하는 거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면 이 시는 엄청 멋진 시예요. 근데 대충 내 시를 위해서 그냥 왜 하잖아? 그럼 또 할 건 없지.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자, 어때요? 알지 못했던 더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수천의 빛깔. 하자가 빼시고 적습니다. 자, 미처 다 알지 못했던. 됐나? 다 알지 못했던. 자, 네, 대상의 본질입니다. 대상의 본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대상의 본질이 더 수천 가지의 색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난 여러 개의 꽃색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개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 색깔입니다. 수천 색깔의 꽃입니다. 꽃. 수천 가지의 색깔이 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여러 갭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나는 복잡한 내면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이 수천 개의 꽃을 자, 뭘로 느낄까요? 아까는 분홍색과 흰색깔만 있어도 복잡해 보였죠? 근데 그 밑에 가봤다? 그 밑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 그늘 있네? 맞죠? 멀리 있을 때 몰랐다니까요? 편견 가지고 있었거든. 그 사람을 잘 몰랐을 때는 편견 가지고 있었어.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충분히 이 색이 따뜻한데? 충분히 이 친구 이거 뭐야? 내 말 다 받아주는데?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맞네. 내가 야를 잘 몰랐네. 됐나? 내가 몰랐던 거야. 자, 계속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어때요? 대상에 대한 재인식이에요. 재인식. 대상에 대한 재인식. 깨달았습니다. 눈부셔서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이 수천의 빛깔은 그럼 이제는 복잡한 내면일 뿐인지 다른 건지 밑으로 볼게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요거 때문이죠. 피우고 싶은 꽃빛 동그라미 치고 위에 수천의 빛깔로 연결하겠습니다. 수천 색깔의 꽃은요. 피우고 싶은 꽃입니다. 그러면 피우고 싶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죠? 욕망 이래서는 안 되겠지 얘들아. 요거 약간 좋은 거니까. 그러면 자 복잡한 내면은 무슨 열정 이런 걸 말하겠지. 그죠? 꿈 열정과 꿈이 많다. 원래는 많은 열정하면 더 좋은데 열정과 꿈이 많다는 거를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고요. 깨달았습니다. 자, 물론 이 비 때문에 너무도 피운 꽃빛이 많기 때문에 나와의 거리감이 발생한 겁니다. 맞죠? 거리감 발생의 이유는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다양한 꽃 색깔이 나왔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외로운 것도 맞습니다. 자, 외로운 것도 맞겠지만 그렇지만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맞잖아. 외로움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자, 사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웠겠지만 본인은 너무 꿈과 열정이 많아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자 마음을 읽었다 드디어 교감을 했다 이 말이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인식을 했다는 말이겠죠? 교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을까? 요거를 자 밑에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 데에 닿았을 무렵에 시간이 경과됐죠? 시간의 경과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경과 계절이 좀 지나갔어.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이에요. 수사법은 의법이거든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이니까 약간 떨어진 낙화를 말하는 거겠죠? 낙화를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뭐야?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늘이 있음을 깨달음. 그늘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나는 이 나무와 이제 교감을 아니면 그 나무를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요런 시예요.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좀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자, 나무의 그늘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나무가 그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늘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 나무의 그늘에서 가만히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녁은 정신적 성숙이 되는 시간이죠. 성숙, 이해. 자, 이 거리감이 해소되는 시간이에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해됐어? 재밌지? 그냥 보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까칠해 보이고 생각 많아 보이고 이런 친구들도 다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럴 뿐이니까 다가가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재인식해봐 라는 인간 세상에서 이게 다 진리에 관한 시였습니다. 라이덕이 좋아하는 시유형입니다.
자, 나이덕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삶에 어떤 가치,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모성애, 네, 가족애. 그러니까 수능에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능에. 요즘같이 이제 희생적 사랑 없어지고 막 이럴 때 있지. 상대에 대한 이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요즘 자주 나오는 시들이 다 뭐예요? 슬픔이 기쁨이 자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는 얘들아 봐봐. 투쟁하고 이런 시간 많이 나오잖아. 옛날에는 맨날 이런 일제강점기 맨날 이런 거 나왔거든요. 맨날 한용운 나오면서 김성월 나오고 오장원 나오고 맨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꾸 이런 식으로 대세지. 자, 그래서 그런가 요즘 수능에는 재작년에 나이덕, 작년에 전급별 항상 이런 식으로 문태준 막 이렇게 나와요. 자, 문태준의 가재미 보겠습니다. 이 시도 엄청 중요하죠. 실제 이야기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이 그녀는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문태준이 밝힐 대로 어머니처럼 모셨던 큰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이 시도 쉬워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서 사실성이 생겼습니다. 사실성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서 암투병, 어머나 시적 대상이 제시됐네. 시적 대상, 암투병 여그녀, 시적 대상. 자, 이제 시적 대상과 그다음 시적 대상의 상태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아프다는 거니까요. 자, 누워 있습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누워 있습니다. 저기서 가재미는 절대 자연치나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병약한 모습이죠. 병약. 그러니까 가재미가 뭔지 알 거야. 갈색으로 딱 빙을 돼 있어가지고 흰살 생선 있잖아. 나 쫙 엎드린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트 베드에 딱 붙어 있는 모습인 거야. 네, 왜냐면 너무 말라가지고. 자, 쌤 같은 사람 누워있으면 막 이렇게 막 허벅지도 올라와 있고, 배도 올라와 있고, 이럴 수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말라가지고 착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옆에 줄 거 보세요. 옆에 나란히 줄 거야. 교감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감, 시도. 교감을 시도했어요. 일부러 옆에 나란히 누웠어. 나란히 한 마리의 가재미로 보세요. 동질화죠. 동질화. 이런 거를 동일시, 동질화, 동질화를 시도합니다. 같이 누워서. 아프지. 엄마 아프지. 누웠어. 내가 가재미에게 그녀에게 절대로 이제 엄마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엄마라 하는 건 좀 위험하고. 자, 내가 그녀에게 눈길을 건네자. 위로입니다. 위로의 마음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뭐 서글픔 때문이겠죠? 서글픔.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부터 줄 거세요. 가재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힘든데, 아니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수족관 있는 곳에 횟집 같은 데 지나가 보면 가재미는 바닥에 딱 붙어 있어. 참가자미 집가도 있을 거야. 딱 붙어 있고 좀 큰 놈은 이마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로 생선구이로 먹는 거는 요만한 정도. 요만한 거. 이런 거거든요. 한번 봐봐. 크면 클수록 눈이 있잖아. 눈이 가재미는 입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눈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애기 가재미는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어린 가재미잖아. 눈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가재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된다. 눈이 한쪽 옆으로 붙었단 말이지. 늙은 가재미란 뜻이 아니야. 늙었다는 뜻이 아니야. 늙었다는 말은 가재미가 죽을 때 됐다는 뜻이겠지? 죽을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만큼 눈길이 이렇게 건넜단 말은 죽음을 앞둔 상태란 뜻이야. 그러니까 요건 얘들아 있잖아. 여러분들이 약간 가재미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지. 눈이 한쪽 눈으로 옷만 붙었다 했잖아. 자,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태예요. 그녀, 입볼을 붙은 양인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절망적 상황이죠. 절망,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파랑 파도입니다. 파도. 그녀의 파도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아하, 그녀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다? 떠올리고 있다. 이거죠? 떠올리고 있다. 회상한다. 자, 이제 회상해 봅시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좌우를 흔든다. 건강했던 과거의 모습이네요. 건강했던 과거의 모습. 좌우 흔들며 살던 건강했던 과거의 그녀의 물속 삶을 생전 삶을 나는 떠올립니다. 건강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볼까요 그러면? 가늘은 그녀의 오솔길 소박하네요. 소박한 삶. 대로를 지나가며 산 사람이 아니네요. 소박한 삶이며 그 길에 돋아났던 뻐꾸기 소리 일상적 삶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았어요. 소박하고 일상적으로.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다. 자, 이 아줌마 뭐 어떻게 적을까? 뭐 글루텐 중독이야? 어떻게 적을래? 국수 좋아하는 ST? 그럼 어떻게 적을래? 가난한 거. 시인이 시에서 정제된 글자로 함축적으로 썼다는 말은
단순히 국수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르고 걸러가지고 잘라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가는 국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굵은 국수도 아니고 뭔가 가느다란 삶을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왜 이렇게 해석해요? 는 시인의 의도를 생각해야지. 그죠? 거르고 걸러서 이 단어를 썼는데 가난한 삶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럼 이건 뭔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것도 아니겠지? 그죠? 흑담이 없었다는 말은 그걸 세울 여력도 없었단 말이겠지? 그죠? 가난함. 극도의 가난함입니다. 담도 없었을 줄이야. 아줌마 혼자 사는데 그녀의 쌓인 가문의 가계도를 떠올린다. 뭐 오래된 가난이네요. 계승된 가난이었습니다. 오래됐어. 가계 자체가 가난했다는 뜻이니까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가 지고 다리가 멀어졌다. 이거는 살 빠진 겁니다. 허벅지에 살 다 빠졌다는 뜻입니다. 말랐다 이 말입니다. 마른 몸. 마른 몸.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폭설, 가난 아니면 병마입니다. 가난이나 병마.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든 쇠약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이제 지금까지 얘들아 요까지 이제 그녀의 삶을 회상했어 내가. 이제 지금의 모습이지? 자, 그녀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내 병이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죠?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삶. 죽은 바깥은 삶. 아니면 죽음 다음이니까 부활. 더 이상 없어 이제. 죽었어. 그리고 자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 죽음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서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예, 공감과 이해입니다. 공감, 이해. 그래서 얘들아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작품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물이 나한테도 온다.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됐나요? 가재미는 엄청 어렵고 깊이 있게 있는 게 없지만 나희덕 계시는 사실은 해석 되게 얕은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얕은 해석이. 그러니까 오늘 배운 대로 좀 해석을 잘해라. 자, 고생했습니다. 실전학습 1회 310쪽.